2차 함수 짝수죠? 네. 2차 함수 짝수. 네, 질문하세요. 2차 방정 2차 함수 짝수. 잠깐만요. 짝수가 아니면 짝수를 나오고. 46. 56, 26, 32, 68, 70, 76, 78. 볼게요. 26 알파 베타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고 n은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일 때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말했잖아. 인수분해 되는지 보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근해 안 되면 이제 근과 계수 관계. 인수분해 안 되죠. 근해 공식 써도 물론 알 수 있어, 그지? 알파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게 근과 계수에 아니면 이거 좀 유명하니까 오메가로 기억을 좀 해주라 그랬어요. 알파 베타는 1이고 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거 보면 뭘 생각하라 그래서 내가 요거 좀 곱하는 거 생각하라 그랬지. 계속 반복하잖아. 반복하니까 좀 이제 기억이 남지. 처음에는 낯설어도 내가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야.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뭔가 세 번 건치곱할 때마다 뭐가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그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니까 n은 1 아니면 2 이렇게 했지. 왜? 4, 5는 왜 안 해? 세 번마다 반복이니까. 세 번마다 반복이니까. 세 번마다 반복이니까 1하고 2일 때만 해보면 되지. 1일 때랑 4일 때랑 똑같잖아. 이해되니? 4일, 2일 때랑 5일 때랑 똑같을 거고. 그러니까 3K만 아니라고 했으니까 3K 플러스 1일 때랑 3K 플러스 2일 때만 해보면 되는데 1, 4, 7, 10 이런 것들은 동일할 거고 2, 5, 8, 11 이런 것들은 동일할 거고. 이해돼? 그러면 내가 n이 1일 때 볼게. 1 플러스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 그지? 그리고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알파. 그러면 이게 실수니까 결국은 베타는 알파에 반하는 것도 우리 추가적인 정보가 되긴 해.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그지? 그럼 얘를 두 분을 하나 했으니까 먼저 더해볼게요. 합해보면 여기에 합과 곱이 나와 있으니까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베타의 제곱 1 플러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래. 알파 베타는 1이래. 그냥 이거 전기한 거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났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그치? 그 다음에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2.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전기하는 거야 위에 거. 그리고 합과 곱으로 대부분 지금 만들어내는 건 다 합과 곱으로 나타낸다 그랬잖아. 가끔 차가 나오지만 대부분은 합과 곱이라고.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또 사라져. 요건 얼마야? 1의 제곱에서 2니까 마이너스 1이네. 곱은 합이 이렇게 나왔어. 곱은 역수관계잖아. 곱은 1이지. 그럼 합이 마이너스 1이야. 곱이 1이야.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제로인 2차 방정식이 되겠네. 이해돼? 그러면 이제 세번다 반복이니까 1하고 2일 때만 해보면 돼. 그럼 두 번째는 1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 플러스 베타 제곱. 그지? 그 다음에 1 플러스 베타 제곱분의 1 플러스 알파 제곱. 곱은 또 1이야. 역수니까 곱은 안 하는데 합만 할 거야. 근데
요게 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인 거 이해되냐? 이해돼? 그럼 여기가 뭘로 바뀌냐? 1 빼기 알파 빼기 1. 여기는 1 빼기 베타 빼기 1 이렇게 된다. 이해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알파분의 베타가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여기도 잘 봐. 내가 아빠는 이렇게 계산했는데 여기도 잘 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더하기 1은 뭐야? 마이너스 베타다. 이해돼? 1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다. 똑같네? 똑같겠지. 결과 똑같겠지. 굳이 또 계산 주구장창 안 해도 되지. 아, 그래서 답은 뭐야? 그래서 32. 네, 32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네. 이것도 역시 뭔가 반복되는 뭐가 있어야겠지. 왜냐면 2012승을 할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2012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봐봐. 얘가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fn을 알파의 n승 더하기 베타의 n승이라고 한대. 그때 f2 네. 더하기 F2003 그러면 알파의 2013 베타의 2013 이거 되게 쉬워. 그냥 되게 허무해. 4배의 F2012는 내가 4배의 알파 2012 4배의 베타 2012 그 다음에 2배의 알파 2011 2배의 베타의 2011 여기까지 돼요? 요건 알파 제곱 대 베타 제곱이지? 그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얘는 왜 이렇게 쓰고 얘는 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더하려 그럼 요렇게가 정리가 될 것 같아. 이해되냐? 네? 요거 이해돼요? 그냥 대입한 거예요. 대입한 거. 2013, 2012, 2011 대입한 거. 앞에 142, 142, 142 제로인 거 이해돼요? 제로인 거 이해돼요? 왜냐면 알파 2011로 묶으면 알파 제곱 4알파 플러스 2거든. 근데 이게 근이네. 근이니까 이게 0이잖아. 여기만 남았네. 그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합과 곱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2알파 베타. 합은 만약 4니까 4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빼기 4. 그래서 12. 이해돼요? 이차함수 쟤랑 쟤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래요. 그림부터 그릴게. y는 fx, fx는 3x제곱 px 플러스 q. gx는 뭐야? 몰라. 직선. 몰라. 정보가 없어. 정보 없으니까 그냥 냅둬야지. y는 gx.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가 P, 여기가 Q. A, P. 내려놓은 게 여기가 C, 여기가 T.
PQ의 길이가 6이래. 그죠? PQ 길이가 6이래. 그때 CD가 뭐냐? 그럼 PQ는 그냥 여기서 이거 뺀 거 아니야? 가운데 거. 그럼 여기서 이거 빼. fx, gx 빼보자. 이거 뺀 게 뭔지는 모르는데 일단 3근이 알파 베타를 쓰니까 f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얘를 따로 그리면 이걸 따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파, 베타. fx의 gx를 그리면. 근데 이 가운데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네.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PQ 길이죠. 그치? 그럼 내가 이걸 대입해볼게. 2분의 알파 빼기 베타를 넣으면 2분의 알파 베타를 넣으면 여기가 3배에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내가 알파 빼기 베타를 넣으면 여기가 2분의 베타 빼기 알파가 나와. 이걸 여기다 넣으면 2분의 알파 빼기 베타가 나와. 그치? 근데 길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더 커? 길이라고 했잖아. 길이. PQ의 길이가 6이래네.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6이지. 실제로 음수니까 길이가 6이라는 거는 y좌표는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잖아. 이해가 되니? 요거 이해돼? 그러면 여기 요거 이렇게 이 됐어. 그럼 베타 빼기 알파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퉁치니까 8 되는 거 이해돼? 마이너스 소거되니까.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는 2 루트 2가 됐어. 그게 답이잖아. 베타 빼기 알파. 이거는 답. 이해됐어요? 52.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기울기가 2인 y는 gx의가 서로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 5이다. 이차원식 fx 빼기 gx는 0의 두 근의 차는 y는 fx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났는데 두 근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두 근 사이의 거리가 지금 이거잖아. 똑같이 베타 빼기 알파를 얘기하는 거지. 52 이해되니? 근데 봐. 약간 달라. 뭐가 다르냐면 이 참수의 그래프랑 이렇게 여기가 알파, 베타. 자, 요걸 물어봤어. 요게 뭔지를 몰라. 근데 기울기가 2라는 게 매우 결정적인 힌트야. 기울기가 2래. 난 이걸 모르겠어. 이걸 별표로 할게. 별표야. 기울기가 2니까 이거 이별표지. 1대 2대 루트 5. 비율로 가는 거야. 비율.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지 말고 피타고라스 정리 쓰지 말고 비율로 가는 거야. 1대 2의 루트 5. 이해돼? 근데 얘가 얼마래? 5 루트 5래. 그럼 별표는 얼마겠어? 5죠. 끝. 네. 5 루트 5 별표가 5 루트 5니까 그러면 5 비율로 가는 거야. 피타를 쓰지 말고 비율로. 그럼 그냥 매우 쉬운 문제가 된다. 8 사이에 또 있으면 얘기하세요. 68은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적어도 하나가 양수래. 이거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애들이 얘를 왜 많이 틀렸냐 하면 적어도 하나 그랬으니까 아 전체에서 여집합을 빼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적어도 하나가 양수. 적어도 하나 그랬으니까 전체에서 그러면 뭘 빼야 돼? 적어도 하나가 양수를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양수라는 건 전체에서 양수가 아닌 걸 빼라는 거야? 양수가 아닌 게 뭔데 그럼? 양수가 아닌 게 뭐야? 양수가 아닌 건 전체에서 뭘 빼려면 내가 이렇게 분필이 3개 있어. 분필이 3개 있는데 적어도 하나가 흰색인 걸 빼래. 아니면 적어도 하나가 흰색인 걸 구하래. 적어도 하나가 흰색인 걸 구하려면 흰색인 걸 빼면 되잖아. 근데 더 많은데?
얘가 분필이 보이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 적어도 하나가 흰색이어야 돼 라고 했으면 대부분이 흰색이니까 이 빨간색 뽑는 경우만 빼면 돼. 그럴 때 빼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봐봐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내가 적어도 하나 녹색인 걸 빼래. 그럼 녹색인 걸 세는 게 빠르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라는 멘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상황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라는 거야. 전체가 어떤 상황인지 보고 내가 양수인 게 몇 개 없네? 아니면 양수인 게 대부분이네? 뭐 이렇게 확실히 뭐가 결정됐을 때 이 짓을 하라는 거야. 그치? 그런데 적어도 하나가 양수이다 그러면 양수가 아닌 걸 빼자. 그 양수가 아닌 게 뭐냐고. 양수가 아닌 게 되게 많아. 양수가 아닌 건 뭐가 있냐면 둘 다 0인 것도 있어. 0이고 음수도 있지. 둘 다 음수인 것도 있어. 허근도 있지. 허근이고 0인 것도 있어. 허근이고 음수인 것도 있고 허근이고 허근인 것도 있어. 더럽게 많아. 빼야 될 게 더럽게 많아. 전체에서 빼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냥 세자. 그냥 세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야. 적어도 하나라는 멘트 때문에 현혹되지 말고 내가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양수니까 하나는 양수야. 근데 개수가 실수잖아. 문제에서 K가 실수라며. 그러면 얘가 양수인데 얘가 허근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 개수가 실수면 켤레는 쌍으로 존재한다며. 허근은 켤레로 쌍으로 존재한다며. 그러니까 얘는 실근인데 얘는 허근일 수가 없어. 이런 건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양수면 얘도 양수거나 얘가 양수면 얘는 0이거나 얘가 양수면 음수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 이해가 돼? 요 경우만 우리 다이렉트로 세주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까 쭉 나열한 것보다 더 금방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라는 멘트 때문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구해볼게. 첫 번째는 둘 다 양수야. 둘 다 양수니까 이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구식인데 근해 써봤자 더럽지? 그러니까 근거하게 생겼을 거야. 얘가 양수, 곱, 양수, 한 변씩 k제곱 빼기 2k 빼기 3 요거보다 하나. 왜? 서로 다르란 말이 문제가 없어. 서로 다르란 말이 없으니까 중근일 수도 있어. 첫 번째. 두 번째는 얘가 0이고 플러스야. 0이고 플러스는 쉬워. 두 분의 곱만 따지면 돼. 두 분의 곱만 따지면 돼. 알파 베타는 2k 플러스 3이 0이야. 그럼 k가 2k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넣어보자. x제곱 2k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k는 3이야. 0이지? 이거 만족해? 적어도 하나 양수 만족해? 만족 안 하네. 하나가 음수니까. 이건 틀렸네. 이해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야. 그럼 뭐만 따지면 돼? 두 분의 곱만 따지면 돼. 그러니까 1번 또는 3번을 하면 된다. 1번 또는 3번이 다르다. 왜? 동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지? 그러면 이걸 따져보면 얘는 1번은 K가 양수야. 2K가 양수니까 이거 둘 하면 K가 양수가 나오지. 요거까지 셋 다 풀면 K가 3 이상이 나와. 요거 다 연립해버리면. 요거는 K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가 나오지. 또는이잖아. 그러니까 답은 K가 3 이상이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직접 세는 게 빨라. 직접. 이 문제는 무조건 운이라는 건 없으니까 문제마다 그 차이점은 보셔야 돼. 뭐가 더 빠른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x제곱 ax 플러스 5래. 요 놈이 요 범위에 대해서만 보는 거야. 다른 범위는 내가 관심이 없어. 얘가 2a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걸 원한대. 다른 범위는 안 봐. 그치? 요 범위만 보겠다 이거.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고? 보기 싫은 놈만 저로 넘기라자. A 때문에 지금 짜증나니까. 이것 때문에 짜증나잖아. 넘기라자. 그럼 이렇게 넘기면 x제곱 빼기 4. 그러면 마이너스 a x 빼기 2. 이게 돼? 4도 넘겨도 된다고 했잖아. 상관없어 그건. 그러면 얘는 x제곱 빼기 4니까 그림이 이렇게 돼. 마이너스 2, 2. 필요한 범위만 보는 거니까 난 여기부터 여기만 볼 거야. 여기부터 여기만 볼 거야.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1끼리인데 1일 때 얼마야? 1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이야. 요 흰색 부분만 볼 거야.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어. 필요 없으니까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말고 지워버려.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은 뭐야? 요거 의미하는 건 직선인데 2,0을 지나는 직선이야. 2,0을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이 참수가 이 직선보다 위에 있길 원해. 이렇게 관통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돼야겠죠. 근데 요점 지날 때 이게 접할지 안 접할지는 몰라. 봐봐, 여기가 좀 애매하잖아. 봐봐, 내가 이걸 확대해 볼게. 이렇게 되는데 내가 여기서 여기가 1,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될지 아니면 1,3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될지를 모르잖아. 이럴지를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잖아. 모르지. 이 관통에서 어떻게 갈지,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일지 아니면 여기가 접하는데 1,3이 또 다른 데 있을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는 접선도 구해봐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1,-3을 지날 때 기울기도 따져봐야 돼. 둘 다 따져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지? 어떨지를 몰라. 그러면 접선이니까 미분 써도 돼야지. 미분 써도 돼. 요 미분에서 1 넣어보면 돼. 미분 해보면 얼마야? 2x지? 1 넣은 거야. 기울기가 여기서 만약에 접선을 했으면 기울기는 f'1은 2야. 이건 2,0이지? 이거의 기울기는 얼마야? 3이야. 그러면 봐봐, 내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2인데 여기서 그러면 3이래. 그럼 얘가 2,0이 이 접선 위에 있는 게 아니지. 왜? 접선의 기울기는 2인데 이거 기울기는 3이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2인데 여기 더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이걸 할 때 여기가 1,-3이라고 치면 여기 있어야 그게 1,3 지나가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근데 어차피 우리는 여기는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니야? 그지? 그럼 봐봐, 내가 점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어. 그러면 여기가 접선이니까 내가 언제가 기울기가 가장 크겠어? 이때가 가장 클 거고 이때가 가장 작겠네. 이해가 돼? 한별식으로 풀어도 돼요. 접선을 굳이 안 그래. 근데 우리 미분 배웠으니까 배운 걸 써먹자고. 그래야 더 쉬우니까. 이해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3이고 얘는 1,3이고 얘는 2,0이고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3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A야. A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이 기울기가 3이야. 한번 가져가고 이건 기울기 얼마야? 3을 해석했으니까 1이야. 그럼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답이 잘못됐어.
뒤에 답이 잘못. 이해돼요? 푸는 방식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 중에 그냥 이거 하나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마이너스 1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 7이죠? 그지? 그러면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맞느냐?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돼? x가 2 또는 x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네. 그러면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얘가 2고 아니구나. 내가 잘못 풀었다. 미안해. 이게 아니라 요것보다 노란이 밑에 있어야지. 그치? 지금 뭐냐면 이차함수가 내가 착각했어. 미안해. 이차함수가 이 직선보다 위에 있으라 그랬잖아. 그치? 응. 내가 착각했다. 순간 착각했어.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3보다 크거나 같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A가 근데 이거는 이렇게만 되면 일로 갈 수가 없어. 그럼 늘 위에 있으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것만 해. 그치? 그러니까 A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제가 착각했어요. 부동항이라서 순간 착각했어요. 이해돼요? 네, 다 맞아요. 네, 제가 착각했어요. 이 경우가 필요가 없잖아요. 76은 0x가 2에서 y는 x제곱 2ax 2a제곱의 최소값이 20이래. 이거의 최소값이 20이래. 실수 a의 값들의 곱은 이거의 값들의 곱이래. 그러면 A가 뭔지 모르지. 그걸 바꿀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완전 제곱식 바꿀 수 있잖아. 이게 아까 우리 시험 낮에 특강 때 봤던 시험이랑 비슷하잖아. A의 범위를 다 나눠라. 이거지. 이거의 최소값이 20. 그럼 A가 어딘지 모르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으니까 0, 2가 있으니까 A가 요 경우냐? A가 여기 있느냐를 나누라.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뭐라고? 축이라고. 축.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함수값 한 번씩 대칭축을 쓸 건데 1순위가 바로 축이야. 축을 가지고 나눌 거야. 축이 여기 있다. 축이 여기 있다. 축이 여기 있다로 나눠서 풀 거야. 1순위가 축이라고 했지? 축이 가장 중요해. 축을 1순위로 잡아. 그래서 첫 번째는 A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세 번째는 A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눌 거야. 이해돼?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0부터 2까지만요. 0부터 2까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요. 뭘 물어봤어? 최소값이 20. 여기가 최소잖아. 그러니까 0일 때 값이 얼마나 얘잖아. 그 0은 2a 제곱이고 그게 20이야. 그러면 a는 루트 10인데 뿔마 루트 10인데 요거 다 땄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10이겠지? 이때는 요 꼭지점이 최소야. 꼭지점은 얘는 그지? a 제곱이 20이야. 이해돼? 그럼 a는 양수니까 루트 20인데 루트 20은 이 범위 안에 있지 않지? 그러니까 이건 안 돼. 범위에 맞지 않아. 이해돼? 얘는 여기부터 여기지?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잖아.
f 이 값은 이 넣을게. 여기다 넣을게. 여기 넣으면 다시 또 제곱해야 되니까 여기 넣으면 4a 2a 제곱이 20이야. 2a 제곱 빼기 4a 20을 다 빼면 마이너스 16은 제로 a 제곱 빼기 2a 빼기 8은 제로야. 4는 마이너스 2인데 4지. 왜? 범위가 2보다 크니까 요놈과 요놈을 더하면 되겠다. 4랑 마이너스 2씩 이게 78 고차 방정식은 제가 아까도 내가 의견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게 먼저 쌤비도 먼저 줄게요. 쌤비를 먼저 풀어와봐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교재 있는 어려운 문제를 설명해 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순서를 바꿀게요. 그래서 이따가 시험 볼 때 제가 뽑아서 쌤비를 먼저 줄게요. 쌤비의 고차 방식을 먼저 풀자. 고차 방식 얼마나 먼저 쉬운 거 기본적인 유형부터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월요일에 설명을 좀 해줄게요. 78 1 이상 3 이하에서 y는 x제곱 빼기 2tx 3의 최대값을 gt라 하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t가 언제 모르잖아. 그럼 이것처럼 축을 기준으로 나눌 거야. 그렇지? 축을 기준으로 나눌 거야. 그럼 이것도 빼기 봐봐요. 시험을 중간에 봐봐야지. 내가 막 문제는 이걸 푸는데 우리가 근처 학교들 내가 일부러 광진국 걸 풀잖아요. 특강 때. 근데 내가 아무리 수업 시간에 이런 문제를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안 되면 그냥 나 혼자 잘난 척하는 수업밖에 안 돼. 근데 우리가 풀어보는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잖아. 자양분이 지금 뭐 몇 개 풀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 그러니까 알아둬야 돼. 조금 짜증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니까 해봐야 된다. 넌 안 풀어봤지만 이미 나와. 이렇게 축 나와서 풀게. 그래서 축을 기준 남는다는 걸 알아두면 돼. 쉬운 문제는 아니야, 당연히.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너희가 지금 그래도 높은 반에 있고 목표를 하는 게 상위 정도면 얘네들을 극복해야 돼. 엄청나게 틀리라고 내놓은 킬러 문제는 아니거든. 우리가 앞에서 내가 막 버리라고 한 문제들 많잖아. 세모 이렇게. 그런 문제들은 아니니까 조금 난이도는 있지만 해봐야 된다고. 그러면 얘도 1부터 3이니까 똑같이 할 거야. 1, 3이니까 축이 여기 있을 때 그 다음에 1, 3 있을 때 또 축이 여기 있을 때 1, 3 있을 때 축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나눌 거야. 최대값이래. 그지? 그러면 똑같이 여기가 t가 여기 있잖아. t가 여기 있고 여기가 t가 여기 있어. 근데 봐봐. 최소일 때랑 최대일 때는 약간 달라.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면 얘는 별로부터 얘기하면 얘는 3개로 나눴잖아. 얘는 3개로 나눌 필요 없어요. 봐봐. 왜 3개로 나눌 필요 없냐? 최대일 때는 봐봐. 여기서 요거니까 여기 3이잖아요. 3일 때가 최대잖아요. 맞아. 여기는 여기니까 1일 때가 최대잖아요. 그것도 맞아. 근데 여기일 때는 얘랑 얘 중에 누가 최대인데? 애매하지? 그럼 t가 단순히 1하고 3 사이에 있다고 해서 최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래? 그럼 뭐야? 최대는 딱 가운데 있을 때가 좌우가 균형이 맞는 거고 약간의 원조 가면 여기 조금 더 올라가니까 여기가 최대인 거고 조금만 일로 가면 여기가 최대인 거래? 그러니까는 케이스를 3개로 나눌 필요가 없는 거야. 뭐? 2보다 크냐 작으냐로 나뉘는 거야. 2보다 크냐 작으냐. 이게 딱 가운데 있는 놈 2보다 t가 약간이라도 왼쪽으로 가면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가면 축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3일 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t가 2보다 크거냐 2보다 작으냐로 나뉘는 거야. 무조건 3개는 아니야. 최대일 때는. 무슨 말 이해돼? 그러니까 축이 2보다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 그림이 필요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2보다 크냐 작으냐만 보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t가
1, 3이지만 나는 2보다 t가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가 있으면 여기부터 여기니까 최대는 무조건 3인 거야. 3. 아, 그래서 F3이 바로 최대인 거야. 그지? 이해되니? 근데 약간이라도 오른쪽으로 가면, 일로 가든 더 가든, 그러면 F1이 최대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3을 넣어볼게. 3 넣으면 9, 6t 빼기 3이야. 그러니까 6 빼기 6t가 되는 거고, 얘는 1을 넣어보면 1 빼기 2t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이해돼요? 걔가 0이 되는 놈을 찾으려면 얘가 0, 얘가 0. 그럼 이거 뭐야? t는 1이지? t가 이 범위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돼. 들어가지? 되는 거네. 요건 t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이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래? 이렇게 된다. 이렇습니다. 범위 확인 꼭 해줘야 돼. 그렇지? 범위 확인 안 하면 나온 거 그냥 다 써버리면 안 돼요. 무조건 3개는 아니야. 최대 최소냐에 따라서 아 3개를 나눠줄 때가 있고 그럴 필요가 없구나. 이건 이제 연습해 주셔야 돼요. 딱 20분부터 여기까지 볼게요. 많이 쉬어야 돼요? 안 쉬면 15분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55를 보낼게요. D를 선택하는 거예요. 15분부터 55분까지 보고 가거나 아니면 20분부터 10시까지 보고 가거나. 결과는 언제 나와요? 네? 결과는 채점은 금방 하죠. 어차피 다 뭐 센에서 다 한 건데 센이랑 거의 바로 알겠죠. 바꿔서 채점하면 되죠. 그거 정색하는 거 좋은데. 어떻게 빨리 이게 15분부터 20분부터 합의하세요. 나는 다 뽑아놨으니까 합의해서. 네? 그러니까 세 분이